똑똑똑 법과 정치 EBS 최적입니다. 자, 오늘도 많이 가져가셔야죠. 이번에 준비한 질문, 교과서 밖의 내용은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요? 참 궁금한데, 우리 똑소리 나는 수험생의 똑똑한 질문에 대한 똑 부러진 대답. 좋은데? 똑똑똑 법과 정치. 자, 모든 시험의 출제 근거는 교과서입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지 않는 건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출제의 근거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과서를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시간을 내서 시간표에 넣고 오늘은 2시간 읽어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읽겠다, 이렇게만 해도 참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교과서는 도대체 뭡니까? 총 3종이 있어요. 교과서 3종. 출판사마다 좀 구체적인 편제 구성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법과 정치 공부했던 친구들은 분명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천재교육교과서,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이렇게 3곳에서 출간을 합니다. 이러한 교과서는 대단원 목차는 같아요.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헌법의 기본 원리,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이렇게 쭉 큰 틀에서는 같은데 중단원부터가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중단원 숫자가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요 정도의 차이 정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든지 상관없이 하나 정도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교과서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찾아봤습니다. 각양각색, 이름도 참 다양한데 생각 열기, 생각 넓히기, 탐구활동, 수행학습, 역사탐방, 범교과학습, 심화학습, 단원정리, 사고력 향상, 지식 넓히기 등등의 아주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을 읽어나가냐면, 아니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서 구한 거야? 판례도 들어가 있고요. 헌법이나 필요한 조문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법과 정치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고민 분명 해봤을 거예요. 야, 이런 건 너무 지엽적이야. 야, 이런 지엽적이란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도 않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지엽적이야. 너무 이거 세부적인 거 아니야? 너무 디테일해. 여러분, 디테일한 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가 근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엽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용어도 다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것도 교과서에 있나요?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교과서에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건 뭐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설마 이런 게 교과서에 나오겠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혹은 형법 파트에서 범죄 공부하다가 공범? 정범? 이건 들어봤는데? 여러분, 공동정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그건 또 뭐예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Q&A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교과서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게 교과서에 있겠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혹은 옆에 용어 정리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교과서 어떻게 활용해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보다는 한 번 정도 개념 정리 마친 후에 정독해 보세요. 그럴 때 더욱더 놀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교과서 먼저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개념 정리하다 보면 이것도 큰 도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백화점식 나열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백화점 가보세요. 잔뜩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고 보다면 백화점 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개념 정리를 마치고 나서 차근차근 읽다 보면 문장이잖아요. 컬러풀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내용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내용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활동에 있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적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수능식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모든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 보기 위해서는 3종 교과서 다 준비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봤던 것 혹은 자기가 일단은 준비해둔 교과서 중심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교과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개념들도 분명 있던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법과 정치 좀 부담이 큽니다. 자,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100%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기출문제집을 풀다 보면 생소한 선지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럴 때는 기출문제집의 선택지를 주제별로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교과서를 포함하는 아주 좋은 자료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마련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아니, 선지 정리된 뭔가 아주 엄청난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노트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낯선 선지는 그건 여러분에게 낯선 거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흔들릴 것 같은 선지는 또 여러분에게 흔들릴 것 같은 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 정리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선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얻어가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 욕심내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EBS 연기 교재가 있습니다. EBS 연기 교재 3종 교과서를 다 분석해서 아주 엄정한 검수 과정을 거치고 정제된 그런 교재라고 선생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EBS 연기 교재를 풀다 보면 혹은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다 보면 이거 교과서에 있었나?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게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게 기출문제집 거치고 EBS 연기 교재입니다.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해요? 자, 보세요. 다른 과목과 비교할 필요는 굳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영수에서 원점수 100점 맞힐 때 봐야 될 책 몇 권인지 세보십시오. 딱 거기 절반, 법과 정치에서 원점수 50점, 그 50점에 필요한 책이 국영수 책의 반이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교과서, 기출문제집, 그리고 연기교재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5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입니까? 정말 효율적이죠. 맞나요? 이런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침표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거기까지 한다는 확신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1등급과 만점을 계속 응원하면서 다음 Q&A에서 또 오늘을 뵐게요. EBS 최재욱이었습니다. 화이팅!